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입니다. 2020년 6월 29일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제4회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이낙연 호남 대망론의 허구를 밝힌다. 선거 승리의 3대 요소인 인물, 구도,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다입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유일 대권주자로 이낙연을 꼽습니다. 이낙연은 12개월째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낙연이 4.15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하여 한교안을 약 20% 표차로 압승을 거둔 후에 대권주자로서 경쟁관계였던 한교안의 지지율이 1%로 바닥을 친 데 비해서 이낙연의 지지율은 40%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망론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특히 호남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뉴 DJ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의 후예인 문재인은 계속해서 침묵만 지키고 있는데 과연 뉴 DJ 이낙연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쨌든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낙연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결정하는 3대 요소 인물, 구도, 이슈를 대입해가지고 호남 대망론의 허구를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낙연이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인가입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전은 몽상가, 비즈너리로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시대의 정신을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이런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일견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대단한 인물로 보여가지고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언론인으로서 동아일보 기자를 거쳤고 민주당 창업주 김대중의 픽업이 돼가지고 공천이 당선인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서 내리 사선을 했고요. 이어서 전남 도지사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최장수 국무총리로서 무난하게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총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종로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로서도 압승을 거두었고요. 현재는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례없는 보건안보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권으로 직행하면 쉽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그가 잠재적인 지도자로서 이룬 결과에는 분명히 이낙연이 있긴 했지만 역설적으로 이낙연이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본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일궈낸 결과가 아니라 실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문재인의 그림자, 국회의원 후보로서 민주당 대표 이해찬의 그림자, 민주당 코로나위원장으로서 국무총리 정세균의 그림자 이미지만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즉 자기만의 색깔을 통해서 대중을 매료시키는 능력, 퍼블릭 캐리즈마라고 그러죠. 퍼블릭 캐리즈마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수많은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내공을 갖추는 지도자의 길을 걸은 것은 적어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현재 권력인 문재인에 대해서 소신 있는 말과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인 시련을 겪어본 적이 있었던가요? 이렇듯 시대 정신으로서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낙연이
구도를 만들어내고요. 그 중심에 설 수 있는가입니다. 지역구도 창출에 탁월한 협상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진영구도 형성에 확고한 사상적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호남 출신이라고 하는 태생적인 한계로 지역구도로는 아주 어려울 것이고 그나마 진영구도가 유리하겠지만 이 낙연은 진보진영의 적자로서 단 한 번이라도 중심에 서서 상징적인 인물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선에 지역구도를 보겠습니다. DJ가 했던 것처럼 호남권이 충청권과 연합하고 부울경을 황금 분할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노무현의 경우처럼 호남권에서 부울경 출신을 수입을 해가지고 출마를 시키면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호남 단독으로는 정권 창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낙연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호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호남 사람이 단독으로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로 봐도 강주, 전남, 전북 인구를 모두 합쳐도 TK와 부울경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호남 지역을 포함하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등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호남 사람들을 모두 다 합쳐도 전체 유권자의 30%에 미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역 구도가 선거판을 좌우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호남 출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전 충남북과 연합군을 결성을 하고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황금 분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호남 출신 이낙연이 승리하려면 충청권과 연합하고 부울경은 황금 분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1990년 대선 상황하고는 판이해서 이낙연이 DJ와 같은 거물급 인사가 아니고 충청권에 JP도 없고 부울경에 YS도 없습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호남과 충청 지역 연합을 주축으로 한 DJP 연합에다가 YS의 부울경 황금 분할로 치렀던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의 김대중은 40.27%, 한나라당 이해창은 38.74%, 국민신당 이인재는 19.20%를 득표해서 결국 김대중이 승리했습니다. 당시에 이인재는 이해창과 지지 기반이 겹치는 영남, 주로는 부울경이 되겠죠. 부울경, 충청, 강원에서 약 30%를 잠식을 했고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인재도 낮은 단계에서 경쟁력이 있기는 했지만은 부울경의 맹주로서 현직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이 신의를 저버린 이해창을 제치고 이인재를 지지를 하면서 부울경 표를 황금 분할을 했던 것이죠. 당시에 YS는 배신자 이해창보다는 민주화 평생동지인 김대중이 퇴임 후에 본인의 안전을 보장을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는요. 호남이 부울경 출신 노무현을 수입해가지고 정몽준과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이해창과 양자 구도로 치러졌습니다.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은 48.91%, 한나라당 이해창은 46.58%를 득표하여 57만 표 차이의 박빙 승부로 노무현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노무현은 1998년 종로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2000년 총선에서는 부산에서 출마해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패배를 했습니다. 노무현이 박빙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은 전국의 호남표와 부울경 황금 분할표를 기본으로 했고요. 재벌로 상징되는 정몽준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거의 탁월한 승부사적인 기질이 결정타였습니다. 여기다가 거의 도전적인 삶 자체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한편의 드라마였고 이것을 국민적 감성을 자극하는 메시지로 생산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도 벤치마크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진영 구도를 보겠습니다. 2017년 이전까지는 대선에서 진영 논리가 지배적이지 않았습니다. 2017년 보수를 대표하던 박근혜가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 선거에서 기존의 영호남 중심의 지역 구도에다가 수도권 중심의 진영 구도가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구도에서 진보의 중심에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열광적인 문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이낙연 지지를 유보를 하고 있지만은 문재인이 최종적으로 이낙연 지지를 결심하게 되면은 함께할 것입니다. 물론 공차는 없죠. 이낙연과 권력 분점을 전제로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낙연은 노무현의 탄핵에는 반대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DJ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실히 안고 가면서 선거에서 내리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보수가 기본으로 확보한 40%에 10% 이상만 더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유리했다면 이제부터는 진보가 기본으로 확보한 40%에 10%만 더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유리해져 가지고 2017년 이후에는 선거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진영 논리를 기본으로 하는 전선을 형성하게 되면 수적 우세를 앞서어 가지고 앞으로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는 호남 세력이 노무현의 후예이자 부울경 출신 문재인을 후보로 내세우고 진영 논리로 가볍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것은 촛불 쿠데타의 결과로 박근혜가 탄핵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2017년 5월 9일 7개월 앞서서 치러져 가지고 민주당 문재인 41.08%, 자유한국당 홍준표 24.03%, 국민의당 안철수 21.41%, 바른정당 유승민 6.76%, 정의당 심상정 6.17%의 득표율을 보였는데요. 오자구도로 가반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선거였고, 그래서 콘크리트 지지층 기반만으로 문재인이 가볍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누가 후보가 되었더라도 이기는 선거였죠.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울경 지역, 이 지역 출신인 문재인을 상대로 경쟁한 후보, 즉 홍준표와 안철수 등도 모두 부울경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울경 표심이 새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렇듯 선거 승리에 중요한 지역 구도를 만들어내기도 쉽지가 않고요. 진영 구도의 중심축으로서 상징성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낙연이 이슈에 정통한가입니다. 2020년 대선에서 주요 이슈는 경제가 될 것입니다. 이낙연이 경제를 말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낙연이 경제를 전공하거나 실물 경제 경험이 있다고 한다거나 경제부처 장관을 역임을 했다거나 등등등 경제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다 문재인의 소주성 정책이 실패로 끝난 지가 오래됐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기가 되면은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문재인의 실패한 경제 정책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이것이 엄청난 선거 악재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20대 대선은 선거 승패를 결정하는 이슈가 경제가 된다는 점에서 2007년 17대 대선과 닮은 꼴입니다. 당시에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경제 운용 능력은 이낙연이 말했듯이 낙제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거의 멈추기 직전까지 갔던 것이죠. 민주당 정동영 후보도 앵커 출신이라 경제에 문외한이었고 국민들은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신화 창조, 대한민국 경제신화 창조의 주역이었던 이명박이 500만 표 이상으로 가볍게 정동영을 꺾고 승리를 했던 것이죠. 이렇듯 2020년 대선판을 흔들 수도 있는 경제 이슈에 대한 정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이낙연 대망론은 희망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왜 호남민들은 이낙연에 올인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최근 선거에서 내리 4연승을 하고 특히 4.15 총선에서 전례 없는 압승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에서 나온 것 아닐까요? 아니면 조국과 김경수를 비롯한 불경 출신 대선 주자들이 수명을 다하고 그래서 대안부재로 이낙연으로 밀어붙이자 이렇게 된 건가요? 어쨌든 불경 출신을 수입을 하건 호남 출신을 내세우건 민주당 입장에서도 2022년 대선이 결코 녹록치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깊이 들여다보면 국회 의석은 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으로 완패지만 176이죠. 지금은 민주당이. 국회의원 정당별 득표수는 민주당 49.9%, 미래통합당 41.5%로 양대 정당의 득표율 차이는 8.4%에 불과합니다.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이 되기는 했지만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탄핵으로 정당 지지율이 5%대까지 떨어졌던 최악의 상황에서 3년 만에 40%대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미래통합당이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 선거 구도에도 맞고 유연성이 있는 지도자, 선거 이슈에 정통한 제대로 된 대선 후보만 발굴해서 출마를 시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대선까지는 1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가진 것 많은 그 여가 실수를 통해서 잃을 게 많지 가진 것이 적은 소야는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역사는 2022년 대선을 미래통합당의 승리로 기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의 향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를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